네, 어제장에서 4거래일 만에 3,200포인트 탈환해낸 코스피 지수,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0.4%가량의 약세 3,197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이분과 함께 알아보시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STO 관련해서 최근에 법제화 움직임이 조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6월 17일 만나봤던 핑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2%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당시의 목표가로 17,3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핑거에 대한 대응 전략 추가로 있을까요? 네. 팅커벨이 아니고요. 예. 핑거입니다. 네. 예.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너무 기대감 갖지 말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지금은 이쪽을 분위기를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 아직까지 지금 디지털 자산법과 관련된 국내 정부 정책들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냥 법안이 좀 구체화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 또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은 되게 열심히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뭐 이제 예전같이 미국 시장에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 관련된 종목들 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 또 최근에 거기서도 약간 고점 찍고 좀 주춤주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이밍 잡고 국내 쪽보단 미국 쪽으로 가자. 그래서 로빈후드, 예. 발음이 조금 라빈후드, 예. 네, 그런 쪽이나 코인베이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 일단 타이밍은 둘 다 약간 좀 주춤할 때, 약간 좀 조정 나올 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핑거에 대한 전략에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변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10% 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리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좀 분명해 보이고 핑거로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은 오늘 나올 포트폴리오 전략 새롭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주요 변압기, 전력기 기사들 9곳이 동시에 입찰 제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력업계 행정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된 건데 이렇게 담합 여파로 인해서 전력주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대표님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네,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보게 되면 솔직히 아무것도 작년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예, 그렇죠. 공시를 통해서 이제 재확인된다라고 봐야 되게 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조정이 나오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보니까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어제는 강했다가 오늘 또 좀 매물 나오네요. 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좀 괜찮을까 하고 좀 떠는 모습들, 거기에 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예. 아마 이게 수주 약간 주춤되고 환율 효과 있다 보니까 눈높이 좀 못 맞추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아마 이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죠. 내일 또 미국의 그 AI 액션데이 예. 관련돼서 데이터 인프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할 때 또 한번 불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안 사면 언제 살까라는 쪽에서 조정 시 담아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예, 한마디로 조정은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전력기기를 볼 때가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 오늘 헤드라인을 첫 번째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빠지는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잡아볼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갈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과징금 이슈. 이게 과연 정말 시장에 그리고 종목들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비중인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증설 효과, 일진전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전 입찰 과징금 이슈 어떻게 좀 지금 시장이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서 나아지게 될 것인지 그 영향을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련돼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작년 12월 달에 일회성 과징금 관련된 비용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처리가 다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할 일이 많을 텐데 이거 다 포기하는 거 아니냐? 포기를 안 하겠죠. 예, 그럼 6개월 정도 입찰 금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 쪽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아. 왜냐면 한전으로 들어가는 수익성보다는 해외 쪽으로 진출해서 수주받는 기회가 더 많았을 때 수익성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뭐 물론 관세 얘기며 여러 가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부족한 상황들인데 쇼티지가 계속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해외 진출에 대한 확대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기회 요인들로 찾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결해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또 여러 가지 경쟁력 쪽에서 지금 PPI라고 하는 또 미국의 변압기, 예. 변압기 말고 요즘 보니까 이제 차단기, 뭐 또 GIS, 개폐기, 뭐 모든 쪽들이 다 지금 보게 되면 PPI 쪽들은 다 우상향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 개폐기 관련된 GIS 이번에 약간 좀 우려가 됐던 모습들이 이쪽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개폐기 관련된 쪽도 이번에 친환경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징금을 받았던 한국전력의 제품들은 과거 거고요. 친환경 쪽들은 또 열어놓은 상황들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도 활짝 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일진전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 부담이 높다라는 쪽으로 예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잘못하신 겁니다. 증설 효과를 왜 빼시나요? 예, 작년에 증자받고 증설 효과까지 같이 나와서 실적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Q가 열려있는 모습들을 하반기까지 계속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 반영한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나오는 전력기기 업체들 쪽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전력기기 변압기 섹터 내의 종목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일진전기도 그 흐름에 동참을 하면서 밸류가 조금 부담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능하게 하는 레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 레벨을 따져봤을 때 일진전기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고요. 자, 증설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설 효과가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은 저희가 언제쯤으로 가늠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분기부터입니다. 이번 예. 분기 실적에서도 벌써 보여줄 것 같고요. 예, 공장이 가동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수주, 북미 쪽에서 나왔던 수주를 그대로 받기 시작하면서 증설과 같이 맞물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들은 훨씬 더 레벨업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약간 좀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들은 작년 대비해서 또 확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한 1,300억대 올해 영업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배가 안 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뚜껑 열어보시죠. 예, 열어보고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감안하고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첫 번째 헤드라인을 발굴하고 하나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히려 좋아 그리고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도 가져볼 만한데요. 일진전기 오늘 주가가 1.4%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지금 고점은 약간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제 실적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39,500원대에서는 자리 찾아서 비중 늘리는 전략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기대 수익률은 한 20%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한 35,000원대 정도 보면서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관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진전기 오늘 가격이 39,350원 선 지나는 모습인데요.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 시간 23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또 발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해 보시고요. 목표가로는 20%의 수익률 잡아주신 만큼 가격 전략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죠. 잠금 해제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반도체. 사실 삼성반도체는 1등이었는데 그 1등의 DNA를 최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HBM4로 뒤집기에 나선다라는 전략인데요. HBM4 시대 개막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그 기회를 삼성전자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이런 질문 던지게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HBM4 잘하면은 삼성도
번쩍번쩍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기다리는 거는 그냥 뭐 여기서 그럴 것이다, 뭐가 좋아진다, 수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그냥 스토리고요. 예. 삼성이 보여줘야 되겠죠. 삼성이 우리 이렇게 한다. 아마 7월 말쯤 가게 되면 또 IR을 하겠죠. 실적 발표했던 거에 리뷰와 함께 그렇게 됐을 때 삼성도 리뷰하네요. 네, 그쪽에서 아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화된 얘기 보여주기를 좀 기대하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일단 HBM 시장도 뭐 물론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뭐 가격 경쟁이 격화된다라는 쪽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뭐 그냥 하나의 그냥 그들의 소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골드만 소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HBM 시장은 에이직과 함께 커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역시나 확장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와 걸맞는 장비 업체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골드만삭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뷰를 전환하는 그리고 급격하게 뷰를 전환하는 쪽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 만큼 골드만삭스의 뷰와 함께 다른 쪽의 뷰도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HBM은 아직도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뒤집기에 나설 것이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열어보죠. 자, 이번 종목은 한화비전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I CCTV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TC본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 CCTV, 이게 좀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 회사는 두 가지죠. CCTV 관련된 쪽의 사업과 함께 또 하나가 한화 세미텍, 반도체 쪽, 이 두 가지 쪽인데 먼저 CCTV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시장 가치에 요 정도만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잘 몰라준다. 워낙 지금 본딩 장비만 시장에서 계속 또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CCTV도 자료들, 그러니까 계속 뭐 24시간 감시하고 하면은 자료들이 쌓였는데 그거 언제 가서 일일이 다 누가 왔나 이거 검색합니까? AI가 또 이제 이상 감지 시스템과 함께 동작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 비중이 한 14%대에서 올해 20%대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올라오면서 마진은 더 좋아집니다. 지금 보니까 마진 OPM 그러니까 그 영업 이익률로 보게 되면 10%대 후반, 조만간 20%대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고마진이다라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사업들도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본딩 쪽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한미반도체는 입장이 다를 거고 한화비전도 얘기 다를 거고 또 약간 소송 들어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좀 민감한 얘기들도 있겠지만은 네, 노이즈가 많았죠. 나온 데이터만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만 보게 되면은 상반기 쪽에서 SK 하이닉스 양으로 TC 본도는 일단 상반기 발주분의 약 67%를 한화비전이 한화 세미텍이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최근에 듀얼 벤더로 가져가기 위한 SK 하이닉스 전략 쪽에서 일단은 뭐 컨펌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4, 그러니까 HB4 관련된 쪽에서 하이브리드 본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지금 뭐 물론 한미반도체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이 착착 준비를 해갔을 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되면 역시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역시나 관련된 쪽들은 체크하자라는 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해서 레벨업된 실적 특히 컨센서스보다 상향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될 실적을 기대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TC본더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AI CCTV 쪽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인데요. 한화비전 오늘 1%대 강세 5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대표님? 네, 좀 오르다 보니까 한 예. 55,000원대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 중인데 실적을 기다리고 거기서 나오는 또 IR 쪽 조금 우호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대 수준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약 한 15%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화비전 오늘 좀 오르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돼서요. 55,000원 미만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로는 15%의 수익률 잡아주셨으니까요. 손절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가격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